미성년 제자를 불러내 술을 먹이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된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 씨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범행 과정에서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 이 씨는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건 내용 박주희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전직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이규현 씨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사건 먼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전직 피겨 국가대표 선수죠. 이규현 씨는 올해 초에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가 대학에 합격을 하자 축하해 주겠다고 불러낸 자리에서 제자를 강제추행하고 강간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했는데요. 올해 6월에 제자의 신고로 이 수사가 개시가 되었고 9월에 구속 기소되었다가 지난 20일에 결심 공판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검찰은 이규현 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네, 10대 제자에게 술을 먹이고 여러 차례 이제 성폭행을 시도하고 불법 촬영을 한 혐의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추행과 동영상 촬영은 인정하지만 강간 미수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자신이 가르치던 이제 미성년자 제자에게 이런 성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것만으로도 지금 네. 죄질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규현 씨는 본인의 범행 중에 일부를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규현 씨의 범행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강제추행한 것, 그리고 불법으로 동영상을 촬영한 것, 그리고 강간을 시도한 건데 이 중에서 강간 미수에 대해서는 본인은 한 적이 없다고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만이 또 처음이 아닌 게 제자 성착취 관련해서 체육계의 고질적인 문제는 여러 차례 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게 왜 반복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2019년에 심석희 선수가 네. 이 미투를 하면서 이제 체육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가 좀 알려지게 됐는데요. 근데 체육계 같은 곳이 어떤 직역에 비해서 성범죄가 취약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코치와 감독이 제자의 선수로서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사실은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심리적으로 구속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범행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신고를 하거나 네. 거부가 어렵다라는 게 큰 이유고요. 두 번째는 이 특성상 이 물리적으로 신체적 접촉이 가능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일단 훈련이나 합숙을 통해서 네. 이 절대적인 시간이 같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뭐 자세 교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신체적인 터치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성범죄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범죄가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련 종사자들 같은 경우는 뭐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자질 검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성과 위주의 문화라든지 아니면 폐쇄적인 문화가 좀 강해서 아직까지 이런 성범죄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검찰 쪽에서는 이규현 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을 했고요. 다음 달 1월 26일에 이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릴 예정이거든요. 재판부의 판단은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뭐 검찰이 구형을 하면서도 네. 이 자신의 제자에 대해서 이렇게 심리적으로 지배를 하면서 성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죄질이 무겁다. 그리고 이 피의자인 이 피고인인 이규현 씨의 이 영향력 때문에 이 피해자인 제자가 제대로 된 생활을 못 하고 있다라고 꼬집긴 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심석희 선수의 사례를 보면 네. 처음에 이 검찰이 구형했던 것보다 1심에서 굉장히 절반도 안 되는 형량이 선고가 되었다가 이 양형부당으로 항소심에서 오히려 형이 올라갔었어요. 네. 그러면서 항소심 법원에서 뭐라고 했냐. 이런 죄질이 체육계에서 일어나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근절이 되어야 된다라고 되게 엄벌을 했는데 이런 거에 비추어 보면 뭐 모든 사실관계가 심석희 선수와의 사례와 모두 같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체육계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성범죄 사건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무겁게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이론이 없는 것 같아서 네. 이런 부분에서도 법원에서 충분히 감안을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들이 3살 때 재혼한 후 한 번도 연락이 없다가 이제 아들이 죽자 54년 만에 나타나서 사망보험금을 달라 이런 엄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 중에 누나가 나서서 이 유족 보상금 등의 지급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이게 인용이 됐거든요. 근데도 법원에서는 엄마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내용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일단 작년 1월에 거제도 앞바다에서 선원이던 50대 남성이 실종이 되었습니다. 네. 사망
처리가 되었는데 이 선언법상 유족 보상금이라든지 선주가 가입한 이 보험금 등이 한 3억 원 가량이 이 유족들한테 지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태어나기도 전에 친부는 사망을 했고 친모는 3살 때 자녀들을 버리고 가서 누나와 함께 이제 할머니 집에서 컸는데요.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54년 만에 친모가 나타나서 내가 상속이니까 나에게 보험금 3억 원을 달라 이렇게 청구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누나는 54년 만에 나타난 친모는 자격이 없다라고 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가처분을 신청을 했는데 네. 가처분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친모가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라며 이제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이번 법원에서 네. 친모의 손을 들어줘서 친모에게 보험금을 지급을 하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양육의 의무를 하지 않았는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하는 것, 이와 관련해서 법적으로도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라법도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아직도 계류 중인 거죠? 네, 2019년도에 이제 구하라 씨가 사망을 하면서 갑자기 20년 만에 나타난 친모가 본인에게 상속분을 달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구하라 씨 오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정 노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20대 국회에서 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속인에 대해서는 상속권을 박탈하는 이런 입법안이 제안이 되었었는데 네. 안타깝게도 20대 국회 회기가 만료가 되면서 이 법안도 자동으로 폐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1대 이제 국회가 와서 다시 법안이 발의가 되었고 또 작년에는 법무부에서도 이런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속인에 대해서 상속권을 배제할 수 있는 법안이 지금 제출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계류 중이고 통과는 되지 못했습니다. 네. 이 가족은 1심에서는 패소는 했지만 항소를 할 거다 이런 얘기를 내놓은 바가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